한 달만 하더라도 정말 일치월자고요. 한 달 반 정도 하더라도 만점 진짜 근처 나옵니다. 전 진짜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80점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신개념 대체학 본론의 조봉입니다. 김대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최저를 맞출 때 가장 보험용으로 생각하는 과목,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영어하고 탕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영어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에 따라서 난이도 격차가 너무 커요. 네. 예, 그런데 이때 앞으로 애들이 이제 최저를 맞추려면 수능 본 시험장 가서 맞춰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수능에서 그 난이도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도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6월에 난이도가 영어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제가 입시의 산증인이거든요. 저는 뭐 수능 시작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영어 역사상 가장 쉬웠던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등급 퍼센트가 한 19점 몇 퍼센트가 나왔을 거예요. 뭐 2등급까지 한 40% 나왔을 겁니다. 이런 일은 이 절대평가 시행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나 이제 영어 됐다. 그래서 영어를 손을 놨어요. 근데 9월 뚜껑 아직 다 열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예상이 한 4%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5% 4% 뭐 많이 해봤자 6%입니다. 체감 난이도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평가원 또 바보는 아닙니다. 항상 요 중간 난이도를 어떻게든 잘 맞춰요. 교묘하게 맞추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능은 9월보다 확실히 쉽고 6월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생각외로 최저 맞추기 어렵지 않답니다. 그런데 애들은 지금 전이상실이죠. 그쵸.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했죠. 두 번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난이도는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맨날 이런 걸 물어봅니다. 소장님 어떤 거로 생각하세요? 영어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면 뭐 핵심적인 게 뭐가 필요할까? 뭐 문법이다, 어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겠네요. 어떤 거로 생각해요? 일단은 애들이 듣기를 틀려요. 그죠? 듣기 많이 틀려요. 너무 많이 틀려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영어 제시문을 한글로 바꿔놨더니 똑같이 번역을 못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네. 독해력이 떨어져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뭐냐? 첫 번째는 소장님 말씀대로 의외로 듣기를 많이 틀려요. 근데 이게 수능 시험장 가면 더 합니다. 왜? 수능 시험장에서는 긴장을 많이 해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수능 시험이 조금 더 듣기가 빨라요. 그래서 첫 번째 듣기가 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독해 능력입니다. 이 독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 한국말로 바꿔줘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해력이.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있는데 단기간에 올릴 때는 이거를 강조하는데 저는 세 번째는 문제 풀이 요령이 없어요.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읽어갖고 그냥 풀어요. 읽어갖고 또는 뭐 전략 쓴다 그러면 위아래 전법 쓰거든요.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잘. 통하는 유형별이 없어요. 그럼 유형별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독해 능력을 향상을 많이 못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문제에 대한 접근력을 키우고 듣기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 시간이 남으면 조금 어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그렇게 세 가지 중점을 줬을 때 그거를 단기간에 올리는 비법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있죠. 영어는요, 사탐보다 더 확실합니다. 영어는 구조상 70점 밑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어는 왜 70점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영어에서 정답률이 90%대의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잠깐 화면에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형들이 있거든요. 목적, 신경 분위기, 주장, 요지, 도표, 일치, 실용문, 무관한 문장, 잔무투인데요. 자, 이게 문제가 합치면 몇 개거든요? 12개입니다. 이 12개는요, 다 2점이긴 한데 정답률이 다 90%대 육박해요. 사실 95%도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는요, 정말 마킹 실수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딴 생각하거나 이런 거 아닌다면은 중학생들 같이 한도 시간 내면 웬만큼 맞춥니다. 이제 이 문제들 일단 맞추면요, 더한 몇 점이냐? 12개니까 2점이니까 24점 나왔죠. 네. 그런 다음에 듣기 평가가 38에서 39에서 움직여요. 예,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확보했죠? 예, 60점 이때 확보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거 거의 안 풀고요. 일자로 찍어도 거의 70점 나오는 게 영어의 구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단기간에 올리는 첫 번째 방법은 쉬운 문제부터 풀어냅니다. 쉬운 문제부터 풀라는 건 무슨 얘기냐? 영어에서 선생님이 뭐 영어 담당 과목 아니지만 애들이 막 어려워하는 유형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어법 문제로 알고 있고 네, 어법 어렵죠. 예. 네. 그다음 또 다른 문제 또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아이들 그 논리적 배열 구조 문제? 아, 그쵸. 문단 순서, 문장 넣기 이런 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극악으로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죠? 빈칸입니다. 빈칸 옛날에도 좀 어려운데 요즘 더 어려워요. 이런 유형들, 어려운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유형 뒤로 빼야 되는데 얘네가 중간에 섞여 있어요. 20번대, 30번대 있거든요. 그럼 앞에 가다가 쉬운 거 좀 풀다가 보면 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애들이 거기서부터 딜레이가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답을 막 냅니다. 어떻게든 읽었으니까 답은 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오답을 내면서 가다 보니까 지치고 정답률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뒤에 또 쉬운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풀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 결국 그러면은 영어도 사탐이랑 마찬가지로 제끼고 푸는 훈련이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일단 첫 번째에서는 60점대가 나오는 학생들, 56점 언더로 나오는 학생들은 아까 제가 말한 12개 유형, 목적부터 장문투까지 열심히 풀어내면 됩니다. 그것만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주제, 제목, 요약, 장문어입니다. 이거는 정답률이 한 60, 70% 정도 나와요. 약간 떨어지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풀지 말고 60점대 언더나 또는 60점대가 나오는 학생들은 얘네를 뒤에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들이 있어요. 함의 추론, 어휘, 빈칸, 순서,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어법. 얘기만 들어도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맨 뒤로 몰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문제들, 주황색까지 정답률을 90% 이상을 맞추게 되면요. 여기 문제들은 찍어도 70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두세 개를 푼다 그러면 80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 순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특정 유형을 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사탐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연습해야 될 게 아무래도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에서 연습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 단기전에서는 어휘랑 어법이나 또는 이 빈칸을 연습을 하자는 얘기 잘 안 해요. 함의 추론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종합 세트예요. 단어도 잘 알아야 돼, 독해도 잘 알아야 돼, 논리적 추론적도 있어야 돼. 예, 이게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상당히 고득점 애들이 열심히 푸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빨리 단기전으로 80점 넘기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주제, 제목, 요약, 장문어까지 공부가 됐으면 이제 남는 건 문단 순서. 문단 순서가 의외로 잘 나옵니다. 왜? 문단 순서는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ACB가 잘 안 나와요. 그럼 거의 사지선대에 가까워집니다, 이제부터. 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형을 연습하는 게 제 두 번째 이고요. 세 번째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답률, 본인의 정답률을 앞에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때 확신이 없으면 답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영어는 국어, 수학하고 달라요. 국어하고 수학은 번호 몰빵인 적 있었던 거 아시죠?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영어는 20몇 년 동안 선택 배열이 똑같습니다. 예, 항상 5분의 1 배열로 해서 많으면 10개, 적으면 8개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풀어놓은 문제가 한 60, 70%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률 90% 넘어간다. 그러면 비는 번호가 생깁니다. 그거를 일자 찍기 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연습입니다. 영어는요, 한 번 할 때 몰빵을 좀 쳐야 됩니다. 한 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OMR 카드 마킹하고 번호 세서 일자로 찍는 것까지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부를 하면요, 점수를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비법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점수를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적은 노력을 통해서도 2등급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거네요. 노력한 만큼 아닙니다.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네, 훨씬 더 많이. 영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탐 공부 잘 안 통합니다. 국어 안 통하죠. 수학 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영어는 그게 돼요. 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듣기를 거의 다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듣기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냐면 사실은 듣기는 하루에 2, 30분만, 그 결국 모의고사 한 해 분량이지만 한 달만 하더라도 정말 일치월자고요. 한 달 반 정도 하잖아요. 만점 진짜 근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에서는 영어는요, 아무리 못해도 진짜 그날 중간에 화장실에 한 2번 갔다 와도 60점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비율에 비해서 2등급까지가 상당히 비율이 많아요. 소장님 혹시 아시나요? 1등급이 한 6%, 5% 뭐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는 거 아시죠? 4% 때까지. 네. 그럴 때도 2등급이 몇 %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2등급 비율이 많이 나올 때 18에서 20%까지 나온 거로 알고 예, 그게
많이 나올 때가 아니라 그 이상 나옵니다. 항상. 아, 항상요? 예, 항상 그래서 1, 2등급 누적을 해보면요. 음. 18에서 20이 항상 고정적으로 나와요. 2등급은요. 아.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4%로 내려가도 2등급까지 누적 비율은 한 25%가 넘어가고요. 1등급이 너무 쉬우면은 2등급까지가 40%까지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올해 6월 평가원. 네,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딱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맞춘다기 때문에 그 전략을 쓰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문제 풀이 방식을 순서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가 약한 특정 유형을 연습해서 그걸 좀 더 최대화시키고 그리고 불확실한 건 답을 내지 않고 일자로 찍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 이게 좀 탐구하고 좀 다른 게, 아, 이게 찍는 방법이 있네요. 영어는 그게 네. 돼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변방의 과목이라고 불리는 게 영어인데 네. 그 변방의 과목이 본인의 효자가 되려면은 하루에 얼마 정도는 공부해야 될까요? 네, 이게 맨날 애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환자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처방에 따르듯이 예, 아까도 뭐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바라고 지금 얘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에는요, 영어가 최저 충족의 핵심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영어가 없으면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네. 그죠. 이게 오히려 사탐보다 더 심합니다, 영어는. 그래서 영어를 꼭 최저를 맞춰야 되고 또는 정시를 하는데 딱 봐도 인서울에 이제 중위권 대학은 못 가는 애들, 예, 건동호 이상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너무 중요해요. 2등급을 맞아줘야 됩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근데 다른 과목보다 영어가 갑자기 2등급까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을 왜 잡았냐? 하루에 모의고사 1회를 해야 됩니다. 풀이라고 해설하는데 여기서 해설을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해설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건 다르게 어찌 나도 그 유형 못 맞춰요. 영어는 유형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특정 유형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 치는 시간 70분. 그다음 문제집 검토하고 해설하는 시간 한 20분. 그런 다음에 나머지 30분 가지고 이제 이 특정 유형을 하게 되면 딱 2시간 정도 나올 겁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영어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서는요. 점수대가 더 높은 애들 있겠죠. 정시 위주로 건동 이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학생들은 조금 달라요. 이 학생들은 사실 건동 이상부터는 영어가 크게 힘을 못 씁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데요.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영어 한 2등급 나오는데 이제 뭐 중경시 이상 가겠다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맨날 똑같아요. 영어를 얼마나 공부할 거 그러면 30분. 또는 일주일에 모의고사 1, 2회. 진짜 마음이 아픈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다른 거 공부해야죠. 그죠. 네, 청시 가야 되는데 영어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일 30분에서 맥시멈 1시간. 근데 이 학생들은 듣기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1시간 주는 거예요. 내가 모의고사 적응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러면 듣기 빼고 독해만 그냥 50분 딱 풀면 됩니다. 50분도 안 걸려요. 45분 풀면 돼요, 그냥. 예,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매일 특정 유형 연습을 매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틀에 한 번 정도. 예, 자기가 부족한 거.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왜? 이 친구들이 뭐 90점대 후반, 중반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냥 80점대 후반을 따고 마지막에 이제 영어에서 찍기를 잘하거나 그날 감에 맞춰서 1등을 바라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쓴다 그러면 주 1회 모의고사 정도 해주면 완벽해. 정말 영어는 효율의 과목이에요. 사탐보다 시간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이면은 전 진짜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80점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정말 효율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영어 꼭 붙잡고 가야 된다. 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5등급, 6등급 나온 사람들요. 3등급 금방 갑니다. 지금 4등급 나오면 2등급 바라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정시에서 영어를 서브로 갖고 간다. 그러면요. 어차피 2등급만 맞으면 됩니다. 1등급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의대 가는 애들도 영어 1등급에 안 나오는 애들도 좀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이 이제 수학이나 국어에서 압사를 해보면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영어 한 등급 차이 웬만해서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아까 말했던 특정 학교도 뭐 연대나 이대나 뭐 성균관대 사실 1, 2등급 차이도 별 없어요. 예, 연대나 이대 같은 데 빼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저 시간 투자를 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이 영어를 지금부터 놓지 않고 공부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소장님이 하는 말씀이요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에 전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최소한도 영어가 여러분들이 보장 과목이 되려면은 최소 2등급은 맞아야 되는데 3, 4등급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한정되게 해서 적절하게 배열을 해주고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방식대로 하셔서 내년에 재수하지 마시고 꼭 대학생이 됐으면 합니다. 영어는 이제 딱 정해진 난이도에서 항상 변화가 없는 과목이고 항상 똑같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늦더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대체 아폴론 교육의 김대건이었습니다. 예, 저는 대체 아폴론 교육의 조범이었습니다.